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에는 북한 체제에서 인간이 어떻게 철저히 자율성을 말살당하고 독재 체제를 지키는 부속품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생한 사례를 통해 전하려고 합니다.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2008년 대학에 입학한 평양 08학번들은 김정은을 만난 죄로 그 어느 세대보다 인생이 꼬이고 꼬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양에서 2008년 대학에 입학했다가 졸업까지 한 뒤 현재는 탈북에 서울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의 생생한 체험에 기초한 것으로 어떠한 허구도 없음을 밝힙니다. 이 여성의 실명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밝히지 않고 김영희라는 가명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 4월 평양의 유명 4년제 대학에 입학한 17세 여대생 김영희는 부푼 희망을 안고 등굣길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대학도 군대도 만 17살에 갔고 김정은 체제 들어서서 지금은 18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영희의 꿈은 몇 달 안 돼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6월 말부터 평양 대학생들은 9월 9일 공화국 창건 60주년 행사에 동원됐습니다. 석 달 전부터 동원된 것입니다. 2008년 여름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늘 한 점 없이 뜨겁게 달아오른 김일성 광장에서 4m 길이의 무거운 나무 깃대를 들고 2달 반 동안 하루 종일 행진 연습만 한 것입니다.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학생들이 속출했고 영희도 2번이나 쓰러져 실려갔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열흘간의 방학 뒤 개강을 했지만 진도를 따라가기가 벅찼습니다. 교수는 시험 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공부를 못했으니까 마음껏 커링하라는 뜻이죠. 2009년 초에 조류독감이 돌았습니다. 모든 학교가 2달 넘게 휴강을 했습니다. 4월 2학년이 된 영희와 동급생들은 교도대에 나갔습니다. 교도대는 대학생들이 2학년 때 6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대공포부대에서 복무하는 것으로서 필수 이수 코스입니다. 11월에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 한 달 남짓 강의를 듣다 보니 다시 방학이었습니다. 2010년이 왔습니다. 1월 방학이었지만은 영희는 쉬는 날 없이 대학에 나와서 문답식 학습 경연 준비를 했습니다. 신년사와 당의 정책을 외우는 연례 행사입니다. 2월에 개강한 뒤 2달이 지났을 때쯤 영희는 다시 아리랑 공연에 차출됐습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공연의 3분 분량을 위해서 8개월 동안 훈련한 것입니다. 그해 여름 내내 뜨거운 광장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10월부터는 매일 미니스커트를 입고 공연에 투입됐습니다. 공연이 끝나 11월 잠깐의 방학 뒤 한 달 남짓의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90분짜리 강의가 오전에 3개, 오후 3개, 저녁 1개씩 이어졌습니다. 한 학기 분량이 열흘 만에 끝났습니다. 커닝을 해도 시험 점수가 나쁘면 교수에게 불려갔습니다. 교수가 보고서 써야 하는데 A4 용지가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면 30 내지 50달러의 돈을 내밀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낙제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2월에 개강하고 2달 뒤인 4월 말 농촌 지원을 한 달간 나갔습니다. 5월 말에 돌아오니 이번에는 수도 10만 주택 건설 총동원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양의 22개 대학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생들은 릉라도 유원지, 장정거리, 역포구역의 10만 주택 건설장에 동원됐습니다. 당초 1년 나갈 예정이었지만 동원령은 2013년 2월까지 지속됐습니다. 무려 1년 9개월을 건설 노동자로 일한 셈입니다. 산림집 건설에는 국가 지원은 일절 없었습니다. 한 개 학부에 대략 10층짜리 아파트 한 동을 짓도록 과제를 주고 알아서 완공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인력은 대학생들로 충원됐지만 자재를 살 돈이 없었죠. 그렇다고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 일은 세외 부담이라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꼼수를 썼습니다. 100달러를 내면 열흘 휴식을 줬습니다. 지친 학생들이 앞다퉈 돈을 냈습니다. 심지어 10만 달러를 내면 노동당에 입당까지 시켜주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생의 노동당 입당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자재 확보를 위해서 당원증을 판 것입니다. 권력과 돈을 가진 집의 자제들은 노동당원이 됐고 졸업할 때는 당원이라는 명목으로 군에도 안 가고 제일 좋은 부서에 배치됐습니다. 부족한 건설 인력은 돈을 주고 군인을 수십 명씩 고용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하자 영희는 겨울 애도 행사에 동원됐습니다. 2013년 3월 영희는 비로소 대학에 돌아왔습니다. 이미 1년 전인 2012년에 졸업했어야 했지만 학제도 없는 5학년이 돼서 2학년 교재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이러저런 명목으로 동원되며 1년을 더 공부하고 6월 논문 기간을 끝낸 뒤 영희는 2014년 12월에야 비로소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년제 대학을 6년 반이나 학교를 다녔지만 뭘 배웠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동기들은 스스로 우린 저주받은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은 의무는 아니지만 90%가 입당을 위해서 군대에 갑니다. 남학생은 일반 병사로 가고 여학생은 기무, 재정, 참모 이런 군관이 됩니다. 군 복무 기간은 4년 내지 5년입니다. 요즘 평양 대졸 여성들의 평균 결혼 연령은 32세 내지 33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영희는 2015년 3월 입대하게 됐는데 이후에 탈북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하지만 군에 간 그의 친구들은 일부는 2019년, 일부는 2020년 4월에 제대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17세에 대학에 갔던 08학번 평양 여대생들은 만 29세인 2020년 4월에야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결혼할 남자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려 하지만 북한 청년들의 비극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북한에서 고생하는 인민들의 비참한 삶을 계속 생생하게 고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